네, 안녕하세요. 동구 구민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동구 온 오프라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은하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안전 수칙에 따라서 비대면과 무관중으로 진행되고요. 현재 메타버스 회의장과 동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주의를 할 텐데요. 혹시나 통신 환경에 따라서 화질이나 화면 상태가 다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동구 발전을 위해서 쉴 틈 없이 현장을 다니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찬진 동구청장님이신데요. 네, 구청장님,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세 분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퍼실리테이터 분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 토론회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안이 되었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항상 우리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어떤 그 제안이 주신 그런 고견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정책으로 다듬어 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우리 동구가 발전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지난 10월 21일 금요일에 온라인 토론장에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구민분들과 퍼실리테이터가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잠시 후에 그룹별로 토론 내용에 대한 브리핑 후에 구청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오늘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실행된 동구의 정책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구민 여러분들의 인터뷰 영상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온라인 토론회 스케치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도시 동구, 역사 문화로 풍성한 도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동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발전사가 응축된 곳으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인 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명예를 되찾아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간소화와 지원 강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3호선 동구 경유 및 송림 오거리역 유치를 통한 교통접근성 향상 추진, 노후화된 공업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유망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동구가 될 것입니다. 문화역사로 풍성한 동구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동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동구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화도진 축제 확대 개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립도서관 조성, 청소년 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 만석 하수부두 활성화를 통해 동구 문화답사 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어르신 후미유지비 확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 건강한 도시, 구민 모두 활력 넘치는 도시,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 바로 인천광역시 동구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도시 동구, 역사 문화로 풍성한 도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에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인천 동구입니다. 지금부터 살고 싶은 동구,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의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 문제로 임기 내 인구 10만 명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동구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늘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2026년에는 2만 세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구의 여자중학교 설립이 시급합니다. 여중 여고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어린이 영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문화 도시 동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구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발전사가 응축된 곳으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인 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전성기를 되찾아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료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맞춤 치아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정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동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동구, 역사 문화로 풍성한 동구,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구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인천 동구 구민 모두가 합심하고 화합하면 새로운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구 온 오프라인 정책 토론회는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1차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각 주제 별 내용 소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문 여중이 송도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 동네 동구의 딸들이 갈 수 있는 중학교가 도원역에서 철로 옆길을 따라서 봄이면 봄꽃이 상당히 활짝 피어 만족도도 거기 화장실이나 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정책인 보건복지에 대한 맞는 맞춤형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타 시민들은 좀 빨리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고요. 그를 통해서 당뇨 자가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제때 검사받고 치료받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과 1차 온라인 토론회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또 동구에서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에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아쉬우셨던 분들도 지금 유튜브 중계 중에 댓글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방송 중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 토론의 마지막 순서에 발표할 예정이라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동구 주민께서 정책 토론회 기대됩니다. 네, 연두포도님께서 지대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누누님께서 집에서 정책 토론회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존친구님께서 김찬진 구청장님을 응원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와 같은 다양한 댓글들을 지금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해주신 김찬진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퍼실리테이터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 분야 퍼실리테이터 해반문화사랑회 이흥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 퍼실리테이터 창영사회복지관의 오병규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경제 분야 퍼실리테이터 인천중 동구평화복지연대의 김효진 선임 운영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퍼실리테이터 세 분께서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구민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회의장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셨는데요. 토론 주제는 교육문화와 보건복지, 그리고 안전도시 경제 총 3개 분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사전 의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분야별로 담당 퍼실리테이터께서 구민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발제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문화 분야인데요. 이흥우 대표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주민 토론회에서 주셨던 주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우리 청장님과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께 먼저 말씀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동구에서 몇 년 전에 방문 여중이 다른 곳으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구에 여자 중학교 신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구에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우리 동구의 교육 환경의 정주 여건을 발달시키는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여중 설립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중 설립은 아까 우리 이흥우 퍼실리테이터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방문여중하고 방문여고가 2014년도 정도에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고 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당혹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남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산중학교하고 재능중학교가 있고 또 남녀공학이나 화도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 관내에 이제 여중이 없기 때문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여중이나 인화여중이나 손화여중으로 가고 있고 이제 남녀공학인 이제 화수이동에 화도진중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일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여자중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제 우리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여자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양한 여자 중학교 설립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그리고 고민 끝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동구 주민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금송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에 이제 창녕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기존에 있는 창녕 초등학교 부지에 이제 여중을 만드는 그런 안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안건이어서 그런 안건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설명회가 돼서 상당히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만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창녕초등학교와 금송지구 그 학교 부지로 이전을 하려면 먼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창녕 초등학교가 이제 금송지구에 있는 학교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창녕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문화재 이런 그 관리 구역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께서도 이게 우리 그 동구 관내에 여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1월달에 이제 그 우리 그 금송지구에 있는 그쪽으로 창녕초등학교가 이전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창녕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여자 중학교가 설립하는 안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 있게 검토되고 있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것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육 정주 여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내년부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1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독서실을 간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것을 사용을 할 때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바우처 어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세워질 꿈드림 센터에 우리 그 영어 도서관을 지금 만들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송현 1, 2동 이 동사무소가 올해 안으로 이제 만들어질 계획인데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도 우리 그 작은 도서관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에 대한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부처에 조금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데요. 금성 초등학교 부지 있죠? 거기에 직접 여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절차가 있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창녕 초등학교로 또 이전하는 2단계가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4년이나 6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창녕 초등학교를 그대로 놔두고 또 금송지구에 학교를 만드는 것도 또 논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여중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동구청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안을 이제 비교 검토한 결과 그게 지금 현재 그 창녕초등학교를 금송지구 학교 부지에 옮기고 그리고 창녕초등학교 기존에 있는데 여중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실현성이 가장 높은 안이다 이런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 안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들 의견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해안가를 갖다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동구에 만석부두, 화수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제 그 일부 1차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만석부두나 화수부두에 작년에 산책로를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서 막상 가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 뭐 조금 이제 쉼터 같은 것들 조금 이제 더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중장기 계획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북성 부두가 그 옆에 있죠. 중구에. 또 그 옆에 또 우리 인천 내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벨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수부두와 만석부두 그 활성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벨트처럼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보면 아주 뭐 길거리에 화물차들이 막 다니고 공장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를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공장 지역을 조선과 또 선박 관련된 부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집적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광이랑 같이 조합을 이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만석부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낚시용품 가게들이 생활터전으로 있어요. 또 화수부두에는 작은 식당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 그 특성화 시키는 작업들이 우리가 활성화, 물론 활성화의 하나의 그 중요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특성화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시면은 좀 의견을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그 부평구나 이런 다른 구에 비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이 친수 공간을 갖고 있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이나 이런 바닷가를 우리 주민들과 좀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산책로, 해안 산책로를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가 이제 그 야간 조명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해안 산책로 바로 뒤쪽에다가 지금 우리 그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케이슨 24 같은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산책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바다를 보면서 석양도 좀 보고 그러면서 바다와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좀 우리가 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투여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 카페와 같은 케이슨 24와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그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가 지금은 조금 안타깝게도 좀 철학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토부 공모 사업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야심차게 국토부 공모 사업을 지금 응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가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수로 매립지가 지금 매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동구하고 중구가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가 좀 끝나고 개발 계획이 잡혀지면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 그리고 이제 북성포구까지 월미도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해안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제 해안 산책로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 산책로나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이 해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구도 중구 못지않게 저희가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나 배다리 일대는 전부죠. 또 근대화 거리,
헌책방거리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엮어서 관광 코스 개발을 해달라 그런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잘 아시겠지만 중구와 같이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인천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군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가 유적지나 문화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영화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창녕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묵었던 선교사 어떤 숙소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다리 헌책방거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그 아트스테이 1930이라고 옛날에 진도 여인숙으로 과거에 1930년도에 그 본 모습을 좀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헌책방 그런 거리가 좀 있고요. 이런 금창동의 문화의 거리를 많이 지금 개발시켜가지고 우리가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수도국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수도국산 박물관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수도국산 박물관을 조금 더 중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와서 좀 많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좀 늘리기 위해서 중축 계획을 많이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가지고 주차장도 좀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금 설계를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또 문화유적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는 또 우리 동구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해안 산책로가 좀 있습니다. 이런 해안 산책로를 우리 동구나 이런 인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송림골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송림골도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기 위한 지도도 지금 만들고 좀 있고, 그리고 소개하는 책자도 지금 우리가 제작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플이나 앱을 좀 깔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좀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 해설사들이 좀 있어서 우리 동구청에다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좀 매칭을 해가지고 관광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관광화시키고 개발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인천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이제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아주 좋은 내실화 작업을 했지요.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술가들 한 30분이 거기에서 공동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옥상에다가 조각품들을 공동 제작해서 전시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박물관 주민 해설사가 해설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답사 코스 말씀 중에 우리가 앞서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걷는 길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천의 거의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거기가 공장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배들이나 어선들 조선 산업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절경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좋은 문화 자원들을 청장님께서 매년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문화 교육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너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발전 교육 기금에 대해서도 주민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교육 발전 기금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정보 공개를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우리 동구가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 공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연료전지 측하고 우리 동구의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이제 합의를 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측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어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좀 조성하는 그런 안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집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약 한 3억 원 정도씩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요. 우리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관내에다가 교육 환경 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이 기금은 좀 조성이 되었고요. 민관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마다 한 분씩 선출이 됐고 연료전지 측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협의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구 관내에서도 이제 동구청에서도 좀 들어와 있고 동구 의원님들도 좀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의체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다 쓸 건지를 나름대로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8군데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6군데가 있고 사립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향을 좀 제시했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알기에는 민관협의체가 이제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수소연료전지 기금에 대해서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명하게 여러 가지 과정과 민간협의체를 거쳐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주민 설명회를 좀 해달라 그런 것도 의견으로 주셨는데 뭐 신설 여중에 대해서는 뭐 여기 청장님이나 구에서 당연히 주민 설명회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의견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동구 내 느린 학습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선별적인 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동구에도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동구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검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주고 그리고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가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어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가족센터 때문에도 여러 가지 좀 그 갈등 구조가 있었지만 그게 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가족센터가 이제 새롭게 안착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검사와 지원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이제 그 한마음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짜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상담이나 보편적인 검사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많은 궁금한 게 다 풀렸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화 분야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여중 설립과 해안 산책로 설치 등과 같은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진행해 주신 이응훈님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댓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맨 서커스님께서 구청장님 어른들의 평생 교육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자기 개발을 위해 야간에 자격증 반을 다니고 싶은데 강좌 개설이 없습니다. 적당한 시설이 없으면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동구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 댓글 올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풍원님께서 해안 산책로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곳에 동구의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표지석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역사 문화 탐방로를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육문화 분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인데요. 담당으로 오병규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복건복지 퍼실테이터를 맡은 오병규 관장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정책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찬진 동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린다고 드리고요. 특별히 이 보건복지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그 정책 토론회에 있을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찬진 동구청장님께서 보건복지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해 주신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의견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아 양육을 위한 정책 질문인데요. 그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다면 양육 및 육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동구 관내에 이러한 육아 양육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 복지 정책이라는 게 많이 어느 정도 세팅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동구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 양육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동구에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돌봄센터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동산유먼시아에서 지금 그 1호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12구비를 좀 투입을 해 가지고요. 동산유먼시아 쪽에 그 다함께 돌봄센터 이걸 좀 만들어서 양육과 육아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림아파트 쪽에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점은 이제 꿈드림센터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 6월달 정도에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그때 이제 또 3호점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센터에 아이사랑 꿈터라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꿈터가 있는데 그 아이사랑 꿈터는 애들이 조금 그 미취학 아동 그리고 또 엄마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육아와 양육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행복센터에는 그 도담 어린이 이 장난감을 많이 대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좀 이용하면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꿈드림 센터에 육아를 위한 그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육아나
양육이나 또는 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체계적이고 그런 확실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또는 그 학부모들께서 좀 육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요. 어떤 특별 지역은 벌써 3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타시도 및 타구에 비하면 우리 동구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 특히 의료 지원에 대한 국민 욕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노인 인구의 그 의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구가 특별히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치아를 관리하는 치과 의사여서 어떤 보건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우리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제대로 된 의료인이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제대로 좀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0세 이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뇨병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무료로 좀 해서 그분들이 좀 쉽게 당뇨병 검사를 하고 당뇨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65세부터 지금 무료로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65세 대상포진 이거 맞는 것을 60세로 좀 낮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 의료 혜택이 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경우도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골다공증 검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65세 대상으로 했던 것을 60세로 좀 낮춰가지고 좀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기에 좀 골다공증을 발견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의료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벌써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구의 이 다양한 정책이 전국에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또 받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찬지 청장님의 최고의 전문가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저희 구는 어떤 건강 수면 연장, 그다음에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의료 취약계층의 구강 의료, 그다음에 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많이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민들의 치아 관리를 했던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장르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저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일단 우리 그 동구 보건소 내에 구강 의료를 좀 구강 어떤 정책을 좀 사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서를 좀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치위생사나 이런 의료 인력을 좀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팀이 만들어지고 그런 인력이 좀 갖춰진다면, 그럼 우리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구강 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언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서는 우리 동구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치과에 가서 구강검진을 좀 받고 상담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링을 좀 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검진을 한다면 우리 동구청하고 그리고 이제 동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구비나 시비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요, 의료의 사각지대 노인분들이나 또 소외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치료받기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나 틀니나 여러 가지 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관내 어떤 그 의료기관과 좀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그분들의 치료를 좀 받을 때는 어떤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서 좀 의료의 좀 문턱을 좀 낮춰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실적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강 보건 정책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건복지의 다양한 정책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바탕 안에서 우리가 민과 간이 서로 협치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보건복지 분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의사 출신답게 동구 구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 신경 쓰시는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진행해 주신 오병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온라인 토론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폐기물 쓰레기통 용량이 줄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웃끼리 만나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기 캠페인을 제안해 주신 구민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의견은 부서에 잘 전달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보건복지 분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안전도시 경제 분야는 김효진 선임운영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 경제 분야 퍼실리테이터를 맡은 김효진입니다. 오늘 토론의 제목이 작지만 강한 도시, 새로운 동구의 미래를 꿈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정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 새로운 도시를 동구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안전도시 경제 분야에 구청장의 명쾌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도심 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동구에는 1호선 국철이 다니고 있죠. 근데 그것 하나 동인천역하고 도원역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부평이나 미추홀구를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서구, 연수구, 남동구 이런 곳 가기에는 구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원도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우리 이제 동구하고 중구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물포 레상스 유정복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거기도 제가 말씀을 좀
그 유정복 시장님 뵙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스템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도시철도 3호선에서 우리 이제 인천 동구를 좀 지나쳐야 된다. 도시철도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성림 오거리역이나 아니면 동인천역 또는 이제 중구를 좀 경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근데 이제 과거에 인천 지하철 3호선이 우리 인천을 이렇게 쭉 동그랗게 이제 순환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잡혀져 있어서 추진됐습니다만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비시값이 좀 낮아가지고 좌초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도 되면서 유정복 시장님이 좀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동구하고 중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동구에 대해서는 어떤 교통 환경에 대한 여건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은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분명하게 우리 동구를 좀 경유하고 성림 오거리역이 좀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답변을 좀 받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마 이제 쭉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내년 정도부터 우리가 야심차게 우리 동구 관내에 인천 지하철 3호선에 지하철역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가 좀 이렇게 좀 다른 구와 접근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시면은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있거나라는 것을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준비가 돼서 하루빨리 우리 구민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뭐 청장님 공약에서도 있으시겠지만 동구가 더 이상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찾아오는, 더 많이 사는 동구를 만들겠다,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뭐 등의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은 민간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순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이제 큰 재개발 재건축도 좀 많이 잡혀져 있고 소규모 주택 사업도 지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 사업도 지금 많이 좀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대규모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화수화평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통 영향 평가가 제대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측면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속역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가 지금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그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뉴스테이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처분 계획인가나 어떤 이 착공 시점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요새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값이나 이런 가지 건축 자재 값이 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맞고 있는데 구에서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요. 해당 국회의원하고도 좀 많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림 3구역이나 또 송림 4구역 이런 구역에서도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측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소규모 주택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면은 측면에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서 이게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안착이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전상에도 문제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서도 안전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관련한 어르신 일자리 관련한 질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들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좀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구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좀 보람을 갖고 하실 만한 일자리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제가 이제 자주 좀 만나 뵙게 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많이 줄인다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동구는 어르신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떤 일자리 관련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측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 노인문화센터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측면을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지원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이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들 좀 많이 내고 그런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기존의 일자리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좀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청하신 주민 여러분들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의 주변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그 의견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배달의 주변에 이제 교통체증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호 체계를 개편하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그 푸르지오 아파트가 대단히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2,500세대 이상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이제 한꺼번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대단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그게 이제 차선은 기존에 있는 차선으로 그대로만 있다 보니까는 교통량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사실은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제 일반 그 민간인들이 지금 이렇게 쭉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그걸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우리 송림초등학교가 있는데 송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인근에서 많이 이제 통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런 신호 체계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그 신호등 체계가 좀 제대로 좀 체계를 좀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교통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운영이 좀 될 수 있고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배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또 송현시장이나 양키시장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좀 개발 계획이 좀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가 조금 이렇게 도로변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 체계나 신호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의견이신데요. 아까 이제 학교 얘기랑 좀 연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학교 부지를 기부하거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혹은 조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발효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어떤 대단위 아파트가 세워진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 부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그 금송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송림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기 그 학교에 대해서 중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초등학교에 대해 중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계획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특별법이 어느 정도 특례법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구에서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좀 있지만 그래도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합과 우리가 수시로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공서나 이런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개발 계획이 잡혀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조합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5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안전도시 경제 분야가 사실 이제 동구에서 하는 것만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동구의 방향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뭐 동구청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도와서 함께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사통팔달 더 나은 동구를 위해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진행해 주신 김효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풍원님께서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 1호선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와의 통합과 더불어 동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천역 KTX 출발역도 같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중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의견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민선 8기 동구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 오프라인 정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동구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텐데요.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1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당첨되었을지 궁금한데요.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나가는 1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10분께는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5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누님, 존친구님, 네, 오풍원님, 프란시스 킴님, 네, 유비오토님 이렇게 5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5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유튜브 아이디 캡처 사진과 선물을 받으실 연락처 정보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 후에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찬진 동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 저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이흥우, 오병규, 김효진 세 분의 퍼실리테이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뜻깊은 자리였고, 우리 또 동구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잘 가다듬고,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현실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점검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진행한 토론회 영상은 추후에 동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상으로 2022년 동구 온 오프라인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